분주한 빌딩 사람들 틈 낡은 관리원 복장의 박할머니는 평범한 미소 뒤에 거대한 비밀을 숨기고 있어요. 사람들은 내가 이 빌딩의 주인이란 걸 상상도 못할 거야. 그녀는 한때 에버그린 그룹의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자랑했던 이봉래 회장이었답니다. 성공의 정점에서 홀로 외로웠던 그녀가 선택한 건 바로 평범한 일상 속 소박한 행복. 하지만 얄궂게도 무례하고 건방진 젊은 세입자 서진우가 등장하면서 할머니의 평화는 깨집니다. 어이, 할머니, 내 차 알아서 잘 대놔요. 이런 거 하라고 돈 주잖아요. 그럼 난 바빠서. 무심하게 던져진 차키와 비아냥거리는 말투에 할머니의 온화했던 눈빛은 서서히 차갑게 빛나기 시작하는데요. 내 빌딩에서 내 사람들을 함부로 건드리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어. 과연 이 박할머니는 제멋대로인 이 젊은 세입자를 어떤 기발한 방식으로 교육시킬까요? 상상조차 못할 반전과 짜릿함이 가득한 드라마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기대해도 좋을걸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78세 주차 관리인으로 위장한 이봉래 회장님, 그녀의 빌딩에 컨설팅 사무실을 운영하는 서진우 대표와의 주먹을 부르는 흥미진진한 이야기입니다. 이 분주한 출근길 사람들 틈으로 낡은 주차 관리인 복장을 하신 박할머니가 천천히 걸어옵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함께 온화한 미소가 공존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살아있는 듯 반짝이네요. 건물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시고 빌딩을 올려다보시는 할머니의 표정에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 흐뭇하면서도 복잡 미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박할머니는 익숙한 듯 빌딩 지하 주차장 입구로 향하시고 손목의 낡은 시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며 오늘 하루의 시작을 조용히 알립니다. 마음속으로 깊은 말을 전하네요. 사람들은 제가 이 빌딩의 주인이라는 것을 상상도 못할 거예요. 이 빌딩의 이곳 세입자들은 그녀가 이 건물의 주인이란 걸 아무도 몰라요. 남들과 조금은 다르게 살아보고 싶어서 아무도 모르게 주차 관리인을 하고 있었어요. 주차 부스에 앉고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던 박할머니. 문득 과거를 회상합니다. 화려했던 대기업 회장실의 모습과 그 뒤편에 자리한 쓸쓸한 대저택, 성공의 환희 뒤에 가려졌던 깊은 공허함이 할머니의 눈앞에 스쳐 지나가는 듯해요. 아, 젊은 시절의 이봉래 회장님은 작은 구멍가게부터 시작하여 밤낮 없이 고생하며 지금의 에버그린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늘 날카롭고 투지가 가득 넘쳐났다고 합니다. 남편분과의 애틋했지만 짧았던 결혼 생활, 그리고 이어진 그의 죽음. 그 이후 이봉래 회장님은 오직 일에만 매달리며 외로움을 묵묵히 삼켰다고 하네요. 자녀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크게 성공했지만 명품 쇼핑을 즐기고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면서도 어머니와의 대화는 없는, 그저 비서들 하고만 통화하는 자녀들의 모습이 안타깝게 느껴졌어요. 넓고 화려한 대저택, 텅 빈 식탁에 홀로 앉아 식사를 하는 이봉래 회장님의 모습과 커다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고독에 잠기는 모습은 가슴 저미도록 쓸쓸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TV 뉴스를 보던 이봉래 회장님은 자신과 비슷한 연배의 소시민들이 소박하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어요. 그 장면을 보던 회장님의 얼굴에는 무언가를 단단히 결심한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가네요. 이내 김준호 매니저를 은밀히 부르더니 나 자신을 완벽하게 숨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 그에게 단호하게 지시를 하였습니다. 김준호 매니저는 처음엔 당황하지만 회장님의 흔들림 없는 강한 눈빛에 결국 고개를 끄덕입니다. 에버그린 빌딩 1층의 아늑한 커피숍, 그리고 로비. 소박하지만 따뜻함이 가득하고 사람들의 이야기가 정겹게 오가는 활기찬 아침입니다. 박할머니는 오늘도 주차장 안내를 하시며 오가는 사람들과 살포시 눈을 맞춥니다. 조심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같은 따뜻한 인사말을 건네시며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워요. 바로 그때 1층 커피숍의 친절한 사장님 오연숙 씨가 박할머니께 따뜻한 라떼 한 잔을 건네드리는군요. 할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커피 한 잔 드시고 힘내세요. 라는 말에 박할머니께서는 아이고 연숙 씨, 웬 라떼요. 하느라 힘들게. 고마워요. 하시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어요. 커피숍 안에서는 빌딩 사람들의 소소한 대화 소리가 정겹게 들려옵니다. 회사의 애원부터 달콤한 연애 이야기,
때로는 작은 불만들까지 박 할머니께서는 귀를 기울이시며 흐뭇하게 미소 지으시네요. 잠시 후 2층 사무실 프렌즈 디자인의 최민지 실장이 출근하다가 박 할머니께 가볍게 인사를 합니다. 박 할머니는 최민지 실장의 안색을 찬찬히 살피더니 요새 일이 힘든가벼. 얼굴이 상했네. 하시며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를 건네시네요. 그 말에 최 실장은 피식 웃음을 터뜨립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장면이죠. 박 할머니의 손에 들린 작은 수첩, 그 수첩 안에는 빌딩 사람들의 특별한 특징, 작은 습관들, 그리고 김준호 매니저한테 전달할 지시사항들이 깨알같이 적혀 있어서요. 박 할머니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치밀함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부분이랍니다. 이 모든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박 할머니는 알 수 없는 충만감을 느꼈어요.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했어요. 이 평범한 일상이 내가 평생 그토록 갈구했던 행복이었구나. 사람들의 온기 속에서 나는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어. 그날 오후 에버그린 빌딩 주차장으로 갑자기 요란한 배기음을 내는 고급 외제차가 들어섰어요. 운전석에서는 선글라스를 낀 젊고 세련된 서진우 씨가 내립니다. 겉모습은 꽤 멀쩡해 보이지만 어딘가 모르게 경박하고 자기중심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네요. 그는 박 할머니를 보자마자 차 키를 휙 던지며 할머니, 알아서 잘 되나요? 저 급해서. 라고 반말을 툭 내뱉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박 할머니는 던져진 차 키를 익숙하게 받으며 온화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하시네요. 이보쇼, 여긴 발레 파킹 구역이 아닐세. 지정된 자리에 주차해야지. 그러자 서진우는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대꾸합니다. 뭐라는 거야? 늙은이가!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지 알아? 블루그린 컨설팅 서진우 대표야. 앞으로 이 빌딩 자주 이용할 사람이라고. 박 할머니께서는 그의 무례한 태도에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이내 온화한 표정을 되찾으며 차키를 돌려주려고 손을 내밀자 서진우는 박 할머니의 손에서 차키를 낚아채며 됐어! 귀찮아! 하고 성질을 부린 후 주차선을 무시하고 대충 차를 세운 채 빌딩 안으로 쏜살같이 들어가 버립니다. 어우, 정말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박 할머니께서는 서진우가 세워둔 차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곧 그의 차 번호를 수첩에 적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차분하지만 강렬하게 다짐합니다. 저런 부류의 인간은 내 오랜 사업 경험상 겪어봐서 잘 알지. 어설픈 가면은 오래가지 못해. 하지만 이곳은 내 빌딩이다. 내 울타리 안에서 내 사람들을 건드리겠다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어. 박 할머니의 카리스마가 슬슬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빌딩 관리실. 이곳은 박 할머니의 조용하고 아늑한 휴게 공간입니다. 박 할머니는 퇴근 준비를 하던 김준호 매니저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김 매니저, 오늘 입주한 블루그린 컨설팅 대표 서진우라고 하더군. 네, 회장님. 벌써 파악하셨군요. 인플루언서 마케팅 전문이라는데 뭔가 번지르르하긴 합니다. 박 할머니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겉모습에 속는 것이 가장 위험한 법이지. 그 친구 계약서 좀 자세히 살펴봐줘. 특히 독소 조항이나 약점될 만한 건 없는지. 김준호 매니저는 박 할머니의 진지한 눈빛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임을 직감하고 곧바로 네, 회장님. 곧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박 할머니는 잠시 창밖을 내다보고 마침 퇴근하는 서진우의 차가 주차선을 넘어 난폭하게 나가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그의 차 뒷모습을 응시하는 박 할머니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어요. 그 눈 안에는 평소의 온화함 대신 냉철한 사업가의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번뜩이고 있었어요. 마음속으로 박 할머니는 조용히 말합니다. 내 빌딩을 함부로 어지럽히는 자에게는 회장 이봉래의 진짜 실력을 보여줘야겠군. 박 할머니는 그저 시작일 뿐이니까. 서진우 입주 후 며칠 뒤 에버그린 빌딩 주차장. 서진우 씨의 고급 외제차가 또다시 들어섭니다. 분명히 지정된 주차 구역이 있는데도 그 사람은 늘 엉뚱한 곳에 차를 세웠어요. 오늘은 글쎄 무려 2칸을 떡하니 차지하고 비스듬하게 주차를 하네요. 우리 박 할머니는 온화하게 타이를 든 말하십니다. 서 대표님, 여기는 전용 주차 공간인데 한 칸만 이용해 주셔야. 하지만 서진우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다는 듯 휘탑하네요. 아, 할머니! 저 오늘 급한 미팅이 있어서요. 어차피 이 빌딩에 빈 공간 널리고 널렸잖아요? 딱 봐도 차 별로 없구만. 아, 참! 내일은 벤츠 가져올 거니까
그 자리는 비워놔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어폰을 낀 채 유유히 빌딩 안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박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서진우 씨의 차 앞뒤 타이어를 꼼꼼히 살펴보고 혹시 흠집이 있는지 공기압은 어떤지까지 확인하네요. 차 번호를 다시 작은 수첩에 또각또각 정확히 적었어요. 서진우 씨가 빌딩 로비로 들어서자마자 또 한 번 말썽을 부립니다. 입구에 설치된 최신식 체온 측정기 앞에서 제대로 서지도 않고 희적희적 지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경비원이 이봐요, 체온 측정 다시 해주세요. 라고 정중히 부탁하지만 서진우 씨는 퉁명스럽게 받아칩니다. 아, 됐어요. 됐어. 내가 오늘 새벽까지 야근해서 잠도 못 잤는데 감기는 무슨 감기야? 비키세요. 그러고는 경비원을 밀치듯 지나쳐버리더군요. 주차 부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박할머니는 김준호 매니저에게 차분하게 말을 했어요. 김 매니저 서진우 대표 입주 첫날부터 말썽이네.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 김 매니저는 박할머니의 걱정에 공감하며 보고합니다. 네, 회장님. 벌써 주차 관련 민원이 2건이나 들어왔습니다. 제가 일단 연락 취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어느 날 프렌즈 디자인 사무실입니다. 최민지 실장은 막판 마감 작업 중이라 예민한 상태이신데 하필 그녀의 사무실 옆에 붙어있는 서진우 사무실에서 음악 소리와 왁자지껄한 소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 진짜 미치겠네. 벌써 오늘만 3번째야. 라며 이어폰을 껴보지만 소음은 귀를 뚫고 들어올 듯 기승을 부립니다. 최민지 실장은 애써 참고 작업을 계속하시는데 맙소사 잠시 후 서진우 사무실 문이 활짝 열리고 복도에서 여러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들며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복도 중간에는 커피잔과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었어요. 결국 참다 못한 최민지 실장이 문을 열고 나가 정중하게 항의하네요. 저기요, 서 대표님. 저희 지금 중요한 작업 중인데 소음이 너무 심해서요. 죄송하지만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면. 하지만 서진우 씨는 한쪽 귀에 이어폰을 낀 채 최민지 실장을 쳐다보지도 않고 건성으로 답합니다. 네. 지금 인싸 마케팅 전략 짜는 중이라 좀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이해 좀 해주세요. 사업은 원래 열정이 중요하잖아요. 조롱하는 듯한 웃음소리까지 들립니다. 최민지 실장은 기가 막혀 아무 말도 못하고 다시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복도 바닥에 떨어진 담배꽁초와 일회용 컵들을 묵묵히 줍는 박할머니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작은 수첩에 무언가를 적는 박할머니의 손이 힘줘 쓰여지는 것이 보입니다. 커피숍는 점심시간이라 빌딩 직원들로 북적거립니다. 이곳저곳 테이블에서는 서진우 씨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진짜 그 블루그린 컨설팅은 뭔데요? 매번 엘리베이터 앞에서 자리 잡고 떠들고 밥 먹으러 나갈 때마다 담배 연기 맡아야 하고 또 다른 직원은 우리 사무실도 미치겠어요. 저번에 우리 거래처 사람들 온다고 미리 주차 요청했는데 그쪽 직원이 차 빼달라고 난리쳐서 쫓겨날 뻔했다니까요. 라며 하소연합니다. 최민지 실장도 오연숙 커피숍 사장도 한숨을 쉬며 어제 겪었던 소음과 민폐를 토로하네요. 진짜 너무해요. 저는 사무실 계약 기간이 2년도 넘게 남았는데 벌써부터 큰일이네요. 그러자 오연숙 커피숍 사장도 고개를 저으며 아이고, 민지씨. 나도 아침부터 겪었어. 문 앞에서 소리 지르고 싸우는 바람에 손님 다 나갔어. 박할머니는 맨날 뒤치다거리나 하고 말이야. 라고 말하며 박할머니를 쓱 돌아봅니다. 커피숍 한 구석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박할머니. 그녀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갑게 가라앉습니다. 손톱으로 작은 수첩을 톡톡 두드리시는 박할머니의 모습에서 김준호 매니저가 서진우 씨의 사무실을 찾아갑니다.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서진우 씨는 다리를 꼬고 앉아 통화 중이네요. 서 대표님, 저희 빌딩 내 규정상 목도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시거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행위는 김준호 매니저는 온화하게 말을 건네지만 서진우 씨는 통화를 이어가며 손짓으로 김준호 매니저를 제지합니다. 매니저님, 잠깐만요. 지금 제가 몇십억짜리 계약건 때문에 통화 중이라. 그리고 저기 목도에 떨어진 건 청소부한테 치워달라 해주세요. 서진우 씨는 통화를 끊고 나서야 김준호 매니저에게 몸을 돌리며 말하네요. 아니, 매니저님도 참 빌딩 규정 같은 건 유연하게 적용해야죠. 요즘 젊은이들은
좀 자유롭게 일하는 걸 좋아한다고요. 그리고 저 계약서에 복도에서 통화금지 같은 거 없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청소비 내는데 그런 자질구레한 것까지 제가 치워야 합니까? 라며 뻔뻔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김준호 매니저는 화를 꾹 누르며 답합니다. 물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주시면 서진우 씨는 그 말을 비웃듯이 답하네요. 피해요. 풋, 다들 질투하는 거죠 뭐. 저희가 너무 잘 나가서 걱정 마세요. 매니저님, 그들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사무실 계약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뭘 그렇게 빡빡하게 그러세요? 김준호 매니저는 아무 말 못하고 돌아서 나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감과 함께 서진우 씨의 뻔뻔함에 대한 분노가 교차합니다. 박할머니는 관리실에서 김준호 매니저에게 서진우에 대한 보고를 받고는 주차 요금 영수증 더미를 정리하다 펜을 멈추고 굳은 표정으로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해가 저물고 빌딩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집니다. 박할머니는 옥상 한 구석에 자신만 아는 작은 정원으로 올라옵니다. 그곳에는 상추, 고추 같은 텃밭 채소들이 정갈하게 심어져 있었어요. 그녀는 쭈그리고 앉아 채소 잎을 하나하나 살피고 물을 줍니다. 마치 이 정원을 돌보듯이 빌딩의 사람들을 살피고 있는 듯해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들고 그날 서진우 씨의 행동들을 꼼꼼하게 기록했어요. 불법 주차 위치, 소음 발생 시간, 쓰레기 투기 종류, 김준호 매니저와의 대화 내용 등 그저 단순한 기록이 아닌 마치 증거를 수집하는 듯한 치밀함이 느껴집니다. 박할머니는 조용히 말하였어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어. 사람도, 그리고 꼼수도, 겉보기에 멀쩡해 보여도 작은 균열은 언제나 존재하기 마련이지. 그걸 찾아내서 단단히 메꿔야 해. 내 빌딩이니까. 그녀의 눈빛에서 온화한 박할머니의 모습 대신 예리하고 날카로운 이봉래 회장의 카리스마가 잠시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빌딩 로비의 ATM 기계 앞에서 줄을 서 있던 박할머니. 갑자기 서진우 씨가 새치기를 하며 박할머니를 툭 밀치고는 에이, 늙은 할망구! 하며 먼저 돈을 뽑아갑니다. 박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그를 지켜봅니다. 그리고 며칠 뒤 최민지 실장 사무실 앞에서는 또다시 소란이 일어났어요. 서진우 씨의 직원이 사무실 문을 열어둔 채 전화 통화를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최민지 실장은 헤드셋을 끼고 짜증을 억누르며 작업 중이네요. 박할머니는 청소 도구를 들고 복도를 지나다가 이 광경을 목격하고는 나지막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네요. 세상에 저런 건 아무것도 아닌데 저걸로 스트레스 받는 건 진짜 고통이지.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서진우 사무실 문을 살며시 닫아주십니다. 문이 닫히자 최민지 실장은 고개를 들어 박할머니께 미소를 지어 보이고 박할머니는 그저 빙긋이 웃어 보이네요. 한편 서진우 씨의 사무실 문 앞에는 공용 비상계단 문을 막고 서 있는 거대한 박스 더미가 놓여 있습니다. 누가 봐도 비상시 대피를 막는 위험한 행동이죠. 김준호 매니저가 관리 규정을 들고 서진우 사무실로 향하지만 서진우 씨는 그에게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시니컬한 웃음을 날리며 전화를 받습니다. 정말 뻔뻔함의 극치네요. 그날 오후 옥상 정원에서 김준호 매니저가 박할머니께 오늘 서진우 씨의 만행들을 보고합니다. 표정에는 깊은 피로감이 역력합니다. 회장님, 서진우 그 친구는 진짜 답이 없습니다. 빌딩 관리 규정을 보여줘도 이런 걸 누가 지키냐면서 오히려 큰 소리치네요. 입주 계약서, 폐지 조건도 워낙 까다로워서요. 박할머니는 조용히 김준호 매니저를 위로하듯 말하였어요. 알아, 김 매니저. 그자가 보통 꼼수가 아니라는 것도. 그 자식 분명히 어딘가 빈틈이 있을 거야. 계약서 빈틈은 못 건드려도 그 친구 사업에 빈틈은 있을걸. 김준호 매니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되묻습니다. 사업의 빈틈이요? 박할머니는 매의 눈으로 김 매니저를 바라보시며 지시하십니다. 자칭 인플루언서 마케팅 전문가라더니 제대로 된 마케팅은 안 하는 것 같아. 허세만 가득하지. 평판 관리, 이미지 마케팅이 요즘 제일 중요하잖아. 그 친구의 진짜 실력은 어떤지 김 매니저가 아무도 모르게 한번 알아봐줘. 최대한 조용하게, 그리고 요즘 빌딩 내 민원 현황도 날짜별로 상세하게 정리해놔. 하나도 빠짐없이. 김준호 매니저는 박할머니의 깊은 눈빛과 흔들림 없는 목소리에서 예사롭지 않은 기운을 느꼈어요. 김준호 매니저의 얼굴에 비장한 결의가 스치네요.
서진우 씨가 점심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옵니다. 사무실 문을 열려는 순간 문고리에 작은 쪽지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다. 여유를 가지고 세상을 봐봐. 그럼 훨씬 넓어질 테니. 박할머니 드림. 서진우 씨는 쪽지를 구겨버리려다 묘한 기시감에 잠시 망설입니다. 마치 어린 시절 듣던 잔소리 같기도 한 이내 피식 웃으며 구겨 휴지통에 던져버립니다. 빌딩 지하 주차장입니다. 서진우 씨의 외제차가 지정된 구역 2칸을 차지하고 여전히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있네요. 그런데 차 앞유리에 노란색 포스트잇이 붙어 있습니다. 주차 위반 딱지인가 싶어 짜증스럽게 떼어보는데 대표님 차 참 멋지네요. 그런데 이 차는 덩치가 좀 커서 다른 차들도 주차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잠깐만 신경 써주시면 서로 마음 편할 텐데 말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주차관리원 올림. 서진우 씨는 어이없다는 듯 콧방귀를 뀌며 포스트잇을 휙 던져버립니다. 이 할망구가 요즘 건방지네. 중얼거리지만 그의 뇌리에는 박할머니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박할머니의 지혜가 서서히 그를 압박해오는 듯합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최민지 실장은 서진우 사무실 직원들이 공용 공간에 놓아둔 쓰레기와 택배 박스 때문에 통행이 불편하다고 정중하게 항의를 했어요. 아니, 지금 우리 사장님 계시지도 않는데 왜 난리세요? 알아서 치울 테니까 신경 끄세요. 라며 오히려 화를 내는 직원의 태도에 할 말을 잃은 듯해요. 잠시 후 서진우 씨가 사무실로 돌아와 비아냥거립니다. 민지 실장님, 뭐 불편한 거라도 있으세요? 세상 살면서 남 일에 신경 쓰는 게 제일 피곤해요. 저희는 바빠서 쓰레기 버릴 시간도 없거든요. 실장님처럼 한가한 분들은 모르죠. 얄미운 그의 말에 최민지 실장은 분노하지만 그녀의 소심한 성격 탓에 대꾸하지 못하고 억울해합니다.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시던 박할머니가 최민지 실장에게 다가옵니다. 그녀는 작은 종이컵에 든 따뜻한 허브차를 건네주시며 다정하게 말하였어요. 젊은 사람들은 원래 속이 약해서 불같은 소리에 잘 돼요. 괜찮아. 불도 결국은 꺼지는 법이야. 마음에 상처받지 말고 이거 한 잔 마셔. 최민지 실장은 박할머니의 따뜻한 말과 차에 결국 눈시울을 붉히네요. 우리 박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최민지 실장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어느 시간 박할머니는 옥상 정원에서 조용히 서울의 야경을 바라봅니다. 김준호 매니저가 조용히 다가와 서진우 씨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건넵니다. 회장님, 서진우 그 친구 알고 보니 언론에도 몇 번 안 좋은 기사가 났었어요. 실제 사업 수익성도 과장된 측면이 강하고 심지어 직원을 상습적으로 해고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평판이 아주 안 좋더군요. 박할머니는 보고서를 천천히 읽어 내려갑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서서히 온화함이 사라지고 날카로운 사업가의 표정이 떠오르네요. 박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하였어요. 평판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이지. 겉으로는 번지르르하지만 속은 텅 비어있군. 이런 친구는 뿌리부터 뽑아버려야 해. 그녀는 보고서와 김준호 매니저가 모아온 민원 기록, 그리고 자신의 수첩을 한참 동안 응시하곤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듯 그녀의 머릿속에 빅픽처가 완벽하게 완성되는 듯했어요. 박할머니, 아니 이봉래 회장님께서는 차가운 목소리로 선언했어요. 인내심의 한계는 이미 넘어섰다. 이제는 박할머니가 아닌 이봉래 회장이 나설 차례다. 내 빌딩에서 내 사람들을 건드리는 자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야.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빛이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납니다. 며칠 뒤 오전 어느 시간 프렌즈 디자인의 최민지 실장은 밤샘 작업 끝에 중요한 클라이언트에게 보낼 디자인 시안 파일을 드디어 마무리합니다. 그녀가 잠시 커피를 사러 나간 사이 서진우는 최민지 실장의 사무실 문이 살짝 열려있는 것을 보고는 서진우가 아무렇지 않게 안으로 들어오더니 밤샘 작업 끝에 완성한 디자인 시안 파일을 보더니 자신의 휴대폰으로 급히 사진을 찍고는 재빨리 자료를 정리해놓고는 그곳을 나갔어요. 며칠 뒤 서진우 씨의 블루그린 컨설팅이 새로운 광고, 캠페인 프리젠테이션을 공개합니다. 그런데 김준호 매니저가 그것을 우연히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캠페인의 핵심 아이디어가 최민지 실장이 최근 진행하던 프로젝트와 놀랍도록 흡사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최민지 실장은 서진우 씨의 신규 캠페인 소식을 듣고
자신의 아이디어가 도용당했음을 직감하고 큰 충격에 빠집니다. 배신감과 무력감에 휩싸여 끝내 눈물을 흘리네요. 우리의 박할머니께서는 최민지 실장이 울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조용히 다가가 손수건을 건네줍니다. 김준호 매니저는 최민지 실장의 아이디어 도용건을 접하고는 격분했어요. 서진우 씨를 찾아가 추궁하지만 서진우 씨는 뭐 증거 있어요? 아이디어라는 게 원래 세상에 떠다니는 거지. 그걸 누가 독점합니까? 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그의 뻔뻔함이 하늘을 찌르네요. 김준호 매니저는 과거 회장실 비서로 일하던 시절 이봉래 회장님께 사업 분쟁에 대해 보고하던 장면이 스쳐 지나갑니다. 이봉래 회장님께서는 항상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도덕을 넘어선 비즈니스는 결국 실패한다. 고 강조하셨었죠. 그 지혜가 빛나는 순간입니다. 김준호 매니저는 최민지 실장을 돕기 위해 법률 자문을 구하지만 변호사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아이디어 도용으로 고소하기 쉽지 않아요. 는 냉정한 답변을 내놓습니다. 게다가 서진우 씨의 임대 계약서가 워낙 교묘하게 작성되어 있어서 함부로 해지하기 어렵다는 설명까지 듣게 되는군요. 이 계약서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노련한 사람이 작성했네요. 온갖 법적 꼼수를 다 동원했어요. 섣불리 건드리면 역으로 손해배상 청구당할 수도 있습니다. 김준호 매니저는 분노와 함께 무력감을 느꼈어요. 박할머니한테 이 상황을 보고하며 회장님, 이런 악질적인 세입자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며 좌절감을 토로하네요. 최민지 실장이 홀로 옥상 정원에 앉아 망연자실해 있을 때 박할머니가 텃밭을 정리하다 다가와서 민지 씨, 여기 예쁘죠? 비바람 맞아도 쓰러지지 않는 풀들은 뿌리가 깊은 법이요. 박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최민지 실장은 흐느끼며 말하였어요. 할머니, 제 아이디어를 저 사람들이 너무 억울해요. 박할머니는 담담하지만 힘 있는 말로 최민지 실장을 위로하였어요. 억울한 게 사람을 살게 하는 힘이 될 수도 있어. 억울함에 좌절하면 그건 패배지만 억울함을 발판 삼아 일어서면 그게 이기는 거야. 똑똑한 사람일수록 실수를 덜하는 법이지만 때로는 그 똑똑함 때문에 겁쟁이가 되기도 해. 작은 놈들은 큰 놈들의 빈틈을 봐야 해. 빈틈이 어디에 있겠어? 바로 저들의 오만함에 있지. 박할머니의 조언에 최민지 실장은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뒤 최민지 실장은 커피숍 오연숙 사장을 찾아가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오연숙 사장은 자신의 커피숍에서도 서진우가 외상 결제를 차일피일 미루고 갑질을 했다며 크게 공감하시네요. 민지 씨, 세상에 서 대표 같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여. 우리처럼 조용히 일하는 사람들도 많지. 혼자 당하고 있으면 저런 양아치들만 신나는 거야. 최민지 실장은 박할머니의 지혜로운 조언과 오연숙 사장의 열정적인 격려에 힘입어 서진우에게 피해를 입은 다른 세입자들을 찾아가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다들 겁을 먹거나 포기했지만 최민지 실장의 진심 어린 호소와 함께하면 뭔가 바뀔 수 있다는 희망에 하나둘 동참하기 시작하네요. 밤늦게 최민지 실장의 사무실에는 서진우 씨에게 피해를 입었던 소규모 사무실 대표들이 모여 서진우 대책회의를 시작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서진우 씨의 비열한 행동에 맞서고 그를 빌딩에서 내보낼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 반, 결의 반의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가네요. 이들이 힘을 합치면 분명 큰 일을 해낼 수 있을 거예요. 한편 박할머니는 간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빌딩 전체의 도면과 서진우 씨의 움직임, 그리고 빌딩 사람들의 얼굴이 교차되는 듯했어요. 박할머니는 깊은 생각에 잠기신 채 중얼거렸어요. 세상에 빈틈 없는 건 없어. 보이지 않는 곳에 빈틈이 있지. 서진우, 내 오만함이 바로 내 가장 큰 빈틈이다. 나는 내가 지은 모래성을 무너뜨릴 가장 작은 균열을 찾아낼 거야. 아직은 때가 아니지만 때가 되면 뿌리째 뽑아버릴 테다. 그녀의 눈은 감겨있지만 그 속에서는 수많은 정보와 전략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듯하네요. 한 달 후 어느 날 서진우의 사무실입니다. 서진우는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잔뜩 신경질적인 표정으로 통화 중이네요. 아니, 대표님!
그 기사는 그냥 찌라시라니까요. 제가 얼마나 잘 나가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대표인데 그런 소문을 믿으십니까? 투자금을 지금 뺄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바로 그때 카페 TV에서 지역 언론 뉴스 속보가 흘러나옵니다. 최근 몇몇 인플루언서 마케팅 업체들의 과장 광고, 불공정 계약 의혹 제기, 소비자 피해 주의 요망. 배경 화면에는 서진우의 블루그린 컨설팅 간판이 불러 처리되어 나오고 있었어요. 오연숙 카페 사장과 최민지 실장은 뉴스를 보며 씁쓸한 표정을 짓었습니다. 저것 봐.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 등 쳐먹었으면 저런 기사가 나겠어? 라고 말하고 최민지 실장은 썩은 사과는 놔두면 다른 사과까지 썩게 만드니까 미리 도려내야 해요. 라며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날 저녁, 서진우는 투자자 통화 실패와 불길한 뉴스 때문에 극도로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업 부진을 빌딩 환경 탓으로 돌리네요. 아니, 빌딩 관리를 이따위로 하는데 사업이 잘 될 리가 없지. 답답한 주차장, 시끄러운 옆 사무실. 내가 나갈 거니까 보증금이나 빨리 내놓으라고. 라며 김준호 매니저에게 소리칩니다. 김준호 매니저는 그와 계약 기간을 들먹이며 보증금과 위약금을 요구하자 계약서를 보여주며 침착하게 반박합니다. 서진우는 그를 향해 심한 욕설을 퍼붓는군요. 화가 난 서진우는 빌딩 복도에 설치된 소화전 커버를 걷어차 부숴버리고 주차장에서는 자신의 차를 과격하게 운전하여 다른 주차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긁고는 도망치듯 빠져나갑니다. 이 모든 장면은 CCTV에서 혹은 박할머니가 직접 목격하였어요. 박할머니는 파손된 소화전과 긁힌 사이드 미러를 확인하고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고 훼손된 곳에 정확한 시간과 위치를 수첩에 꼼꼼히 기록합니다. 그녀의 눈빛은 무섭게 빛났어요. 아무것도 책임지지 못하는 자는 결국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끌게 된다. 이제 그가 뿌린 씨앗을 거둘 때가 되었다. 며칠 뒤 비가 쏟아지는 한밤중 빌딩 안은 고요했어요. 박할머니와 김준호 매니저는 관리실에서 빌딩 도면을 펼쳐놓고 서진우 사무실의 CCTV와 그의 동선을 파악합니다. 서진우 그 친구는 말이야, 급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성격이야. 분명히 어딘가에 허점을 보일 테지. 김준호 매니저는 CCTV를 돌려보다가 서진우 씨가 화장실 근처에서 수상한 물건을 버리는 모습을 포착합니다. 박할머니는 그 영상을 확대하여 자세히 들여다보시네요. 잠시 후 박할머니는 서진우가 갔던 화장실로 향합니다. 그녀는 변기 틈새에 끼어있는 얼핏 보기에도 수상해 보이는 USB를 발견하곤 그녀가 능숙하게 장갑을 끼고 USB를 회수했어요. 다음 날 아침 빌딩 로비로 젊고 세련된 여성 한 분이 들어섭니다. 그녀는 유라 로펌이라고 새겨진 명함을 김준호 매니저에게 건넸어요. 그녀의 이름은 이하윤, 바로 이봉래 회장님의 손녀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준호 매니저님. 유라 로펌 변호사 이하윤입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이 빌딩에 대한 법률 자문을 요청하셔서요. 최근 입주한 블루그린 컨설팅에 관한 문의가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김준호 매니저는 이봉래 회장님께서 직접 나서는 대신 손녀를 보냈다는 것에 내심 놀라면서도 내심 표정을 관리하며 이하윤 변호사를 맞이했어요. 그는 그녀에게 서진우 씨와 관련된 모든 민원, 자료와 법적 자문을 요청했던 내역을 전달하네요. 이하윤 변호사는 자료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할머니께서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관리하셨다고? 정말 외유내강의 끝판왕 할머니시죠. 김준호 매니저는 이하윤 변호사에게 받은 자료와 박할머니께서 확보하신 USB를 조심스럽게 박할머니께 건넵니다. 회장님, 드디어 손녀딸 변호사님이 오셨습니다. 이 자료들이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USB는 혹시 서진우 대표의 것일까요? 박할머니께서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시고 USB를 컴퓨터에 꽂아 내용을 확인하십니다. 그녀의 눈에 비치는 것은 서진우 씨의 불법적인 뒷거래 내역, 가짜 인플루언서 동원 자료, 탈세 의혹을 뒷받침하는 문서들입니다. 옳지,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이제 우리가 뿌린 씨앗이 싹을 틔울 차례군. 그녀의 옆으로는 빌딩 관리를 책임지는 김준호 매니저, 그리고 빌딩 내에서 고통받는 세입자들의 모습이 투영됩니다. 그리고 곧 등장할 손녀딸 이하윤 변호사까지. 이들은 서로의 정체를 모른 채 혹은 알고도 침묵하며
회장님의 큰 그림 아래 은밀히 협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할머니, 아니 이봉래 회장님께서는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어요. 보잘것없는 주차 관리원의 역할은 여기까지. 이제부터는 진짜 사냥이 시작될 때다. 내 빌딩은 함부로 어지럽힐 수 없는 곳이라는 걸 똑똑히 보여줄 테니. 며칠 후 빌딩 내 공용 회의실에서 점심 식사를 끝내고 나간 서진우 씨와 그의 직원들. 테이블 위에는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와 음료수 캔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불도 환하게 켜진 채 에어컨도 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박할머니께서 마음속으로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에 대해선 한없이 관대한 법이지. 하지만 그 관대함이 결국 자신에게 독이 되어 돌아온다는 걸 알아야 하는데. 그녀의 지혜가 빛나는 순간입니다. 어느 늦은 밤 서진우의 사무실 문이 활짝 열려 있고 그 안에서는 직원들이 떠들며 음식을 시켜 먹고 있습니다. 이때 서진우는 몰래 복도에 놓여있던 최민지 실장의 택배 박스를 슬쩍 보더니 발로 툭 차서 구석진 곳에 숨기네요. 다음 날 최민지 실장은 중요한 디자인 시안 샘플이 든 택배를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릅니다. 박할머니는 주차 부스에서 최민지 실장이 발신자와 통화하는 것을 엿들으시고는 김준호 매니저에게 CCTV 영상을 돌려보라고 하네요. 택배가 사라진 시간에 맞춰 빌딩에 여러 CCTV 영상을 돌려보던 김준호 매니저. 그는 분명 그 시간대에 서진우 씨가 복도에 있었음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서진우가 정확히 택배를 옮기는 장면은 교묘하게 CCTV 사각지대에 가려져 있군요. 박할머니는 김준호 매니저에게 말하였어요. 김 매니저, 카메라만 믿지 말고 사람은 발이 있잖아. 사각지대가 늘 진짜 중요한 일을 감추는 법이지. 그리고는 직접 그 사각지대로 향하십니다. 구석에 던져진 최민지 실장님의 택배 박스를 찾아내고 그 옆에 서진우 씨가 무심코 버린 듯한 에너지 드링크 캔이 굴러다니는 것을 발견하였어요. 박할머니께서는 아무 말 없이 그 캔을 주워 휴지통에 버리시는데 그리고 화장실에서 서진우 씨 직원들이 몰래 흡연하는 것을 목격하신 박할머니께서는 직원이 버린 담배꽁초를 슬쩍 줍습니다. 그날 오후 김준호 매니저와 오연숙 사장이 커피숍에서 대화 중입니다. 김 매니저님, 그 박할머니 있지? 왠지 모르게 범상치 않아. 저번에는 내가 깜빡하고 비품 주문서 놓쳤는데 할머니가 지나가면서 김 매니저가 그거 놓친 모양인데 하면서 슬쩍 알려주는 거 있지? 우리 빌딩 소식을 다 꿰뚫고 있는 것 같아. 오연숙 사장의 말씀에 김준호 매니저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뭔가 회장님하고 비슷한 느낌이랄까. 하며 말끝을 흐립니다. 설마 하고 생각하시는 듯한 표정이네요. 그리고 최민지 실장은 주차장에서 차를 빼려는데 박할머니께서 능숙하게 차 시동을 걸고 조작하며 후방 주차를 돕습니다. 그 노련한 운전 실력에 최민지 실장은 깜짝 놀라며 여쭤봅니다. 할머니, 운전면허 있으세요? 완전 베테랑이시네요. 박할머니는 여유로운 미소와 함께 최 실장, 그냥 살다 보니 운전 좀 늘었지 뭐. 하고 답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 미묘하게 빛나네요. 그날 저녁 이하윤 변호사가 김준호 매니저를 찾아와 서진우 씨 관련 법률 자문을 이어갑니다. 매니저님, 서진우 대표의 불법 주차나 소음, 공용공간 점거 등은 명확한 빌딩 관리 규정 위반이고 증거도 있지만 아이디어 도용 같은 건 증거가 불확실하면 법적으로 복잡해집니다. 김준호 매니저는 하지만 명백한 사실인데 말입니다. 저도 참 답답합니다. 하시며 한숨을 쉽니다. 이때 김준호 매니저는 서류 뭉치 속에서 슬쩍 박할머니께서 건네주신 작은 메모를 이하윤 변호사의 눈에 띄게 흘립니다. 저작권 침해, 핵심은 창작성과 실질적 유사성, 자료 수집 시 최초 시점과 전개 방식 비교가 중요, 타 회사 유사 프로젝트, 진행 현황 검색 요망, 출신 커피는 믹스커피가 최고다. 이하윤 변호사는 메모를 흘깃 보고는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믹스커피? 누가 이런 메모를? 하지만 그녀는 메모의 법률적 조언이 꽤나 날카롭다는 것을 직감하고 휴대폰으로 메모를 사진 찍어둡니다. 역시 이하윤 변호사는 예리하시네요. 박할머니께서는 마음속으로 말씀하십니다. 아직 내 정체를 알 필요는 없지. 하지만 내 지혜는 누구에게든 도움이 될 수 있을 테니.
어차피 이 빌딩은 내 것이고 내 사람은 내가 지킨다. 그날 밤 박할머니는 옥상 정원에서 키우던 식물 중 하나가 병들자 썩은 잎을 조심스럽게 잘라냅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수첩에는 서진우 씨가 벌인 온갖 만행들의 기록과 증거물 사진, 메모 등이 빼곡합니다. 김준호 매니저가 가져온 서진우 씨의 사업 현황 보고서와 박할머니의 기록들을 겹쳐보며 그녀의 얼굴에는 서서히 결연한 표정이 떠오릅니다. 박할머니가 말하였어요. 김 매니저, 인내심에도 한계라는 게 있어. 내가 너무 곱게 봐줬더니 저 자식이 이제 아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뛰는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제 판을 흔들 때가 왔어. 그녀의 눈빛은 어두운 밤하늘 속에서도 번뜩이며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듯합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커피숍에서 오연숙 사장이 휴대폰으로 인터넷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뉴스 제목은 단독 잘 나가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비사, 불법 키워드 작업 논란, 꼼수 영업, 의혹 제기. 여기서 비사는 블루그린 컨설팅을 지칭하지만 실명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연숙 사장은 놀라서 옆에 있던 최민지 실장에게 휴대폰을 보여줍니다. 최민지 실장도 기사를 보고 경악하네요. 저것 봐. 내가 뭘 했어?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야. 근데 기사 내용이 왜 이렇게 상세해? 누가 내부 고발이라도 한 건가? 후훗. 누가 했을까요? 서진우 씨의 사무실. 서진우 씨는 컴퓨터 화면에 뜬 기사를 보고 화들짝 놀라며 전화기를 들고 이리저리 전화를 걸지만 아무도 받지 않거나 대충 얼버무립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가득합니다. 며칠 전 이봉래 회장님 박할머니가 아닌 본 모습께서는 수십 년간 쌓아온 언론계 인맥에게 은밀하게 전화를 겁니다. 그녀는 직접적인 지시 대신 최근 인플루언서 마케팅 업계의 불미스러운 동향과 특정 업체의 문제점들에 대한 정보성 제보를 흘립니다. 김 국장, 요즘 젊은 친구들이 겉만 번지르르하. 아이디어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 같아서 말이야. 제대로 된 기자라면 그런 걸 그냥 넘어갈 수 없을 텐데. 우리 시대는 다르면 틀렸다고 했는데 요즘은 틀려도 된다고 하니 쯧쯧. 걱정하는 척 은근히 유도하는 회장님의 화려한 언변. 그녀의 의도대로 언론은 정보성 제보를 바탕으로 서진우 씨의 회사 이사에 대한 취재를 시작하고 몇몇 온라인 매체를 통해 기사가 보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할머니께서는 주차 부스에서 김준호 매니저에게 메신저로 기사 링크를 보내며 여론은 움직일 때가 됐다. 김 매니저, 이 불을 좀 더 지펴야지 않겠어. 기사 보도 후 서진우 씨는 하루아침에 여러 언론사로부터 취재 요청을 받으며 혼란에 빠집니다. 투자자들로부터 항해 전화도 빗발칩니다. 초조해진 서진우 씨는 평소보다 더 신경질적으로 변하고 빌딩 내에서 폭력적인 언행을 일삼습니다. 옆 사무실 문을 발로 걷어차거나 복도에서 직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군요. 씨발! 다들 배가 불렀지? 어차피 다 똑같은 놈들인데 대체 누가 내 발목을 잡는 거야? 이 광경을 박할머니는 그를 냉정한 시선으로 지켜봅니다. 그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서진우의 말과 행동을 자신의 수첩에 더 자세히 기록합니다. 서진우 씨가 통화하며 빌딩 내를 걸어 다니다가 박할머니의 주차 부스를 지나칩니다. 이번 건 무조건 막아야 돼. 그쪽 변호사가 계약상 하자 하고 들면 답 없다고 했잖아. 빨리 처리해. 그리고 그 기자들 입 좀 막으라고. 박할머니는 그의 통화 내용을 놓치지 않고 모든 것을 흡수합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서진우 씨의 약점들이 점점 더 명확해지네요. 그날 오후 최민지 실장과 오연숙 사장은 이제 더 이상 서진우의 횡포를 참지 않기로 합니다. 저도 이참에 제가 당한 아이디어 도용건 정식으로 법적 자문 받아보려고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순 없어요. 최민지 실장의 결연한 눈빛, 오연숙 사장도 맞장구 칩니다. 그려, 잘 생각했어. 나도 서 대표가 내 가게에서 갑질하고 결제 질질 끈 거 전부 녹음해놨지. 이젠 그걸 써먹을 때가 온 거지. 그들은 서진우 씨가 빌딩 내에서 저지른 불법 주차, 쓰레기 무단 투기, 소음 유발 등 모든 만행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고 녹취 앱을 이용해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빌딩 내 다른 세입자들도 용기를 얻어 자신들이 겪었던 피해 사례를 하나둘씩 제보하기 시작하네요. 정의의 불길이 점점 더 거세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하윤 변호사는 김준호 매니저에게
빌딩 세입자들로부터 접수된 서진우 씨 관련 민원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녀는 그 자료들을 법리적으로 검토하며 서진우의 행동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네요. 철저한 준비 과정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날 밤, 박 할머니는 옥상 난간에 기대어 빌딩 아래를 내려다보십니다. 서진우 씨의 사무실에만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초조하게 움직이는 그림자들이 보이네요. 수많은 경쟁과 위기 속에서 나는 깨달았다. 진짜 적은 눈앞에 있는 덩치 큰 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균열을 일으키는 작은 구멍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구멍은 늘 방심과 오만함에서 시작된다. 이복래 회장님의 깊은 지혜가 다시 한번 울려 퍼집니다. 그녀는 자신의 수첩을 들여다봅니다. 서진우 씨의 불법적인 행동들, 재정 문제, 그리고 언론의 의혹 보도까지 모든 것이 큰 그림 속 한 조각처럼 맞춰져 갑니다. 그녀는 수첩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습니다. 심판의 때가 왔다. 그녀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차가운 미소는 이제 더 이상 인자한 박 할머니의 모습이 아닙니다. 날카롭고 매서운 재벌 회장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박 할머니의 모습이 아니다. 언론 보도로 인해 서진우 씨의 사업은 위기에 처하고 투자자들은 하나둘 발을 빼기 시작합니다. 궁지에 몰린 그는 그 분풀이를 빌딩에 대한 보복으로 돌리네요. 마음속으로 박 할머니는 말하였어요.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법이라지만 하수는 바람만 할 뿐. 진정 고수는 그 와중에도 살아남을 궁리를 하는 법이지. 서진우 씨는 빌딩 공용 전기를 몰래 사용하거나 수도관을 잠그는 등 고의적인 사고를 일으킵니다. 김준호 매니저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서진우 씨에게 항의하러 가지만 서진우 씨는 내가 여기 임차료를 내는 게 얼만데? 공용 전기 좀 썼다고 난리야? 돈 많은 니들이 다 내! 라며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정말 파렴치하네요. 빌딩 화장실 안 박 할머니는 청소를 하다가 고의로 변기에 이물질을 버려 막아놓은 것을 발견하지만 박 할머니는 묵묵히 일을 해결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서늘한 분노가 스쳐 지나갑니다. 이쯤 되면 회장님으로 직접 나서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하윤 변호사가 로펌의 의뢰건으로 빌딩을 방문했다가 서진우가 주차장에서 박 할머니께 막말을 퍼붓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이 늙은이가 눈치도 없어? 내가 지금 얼마나 열받아 있는지 몰라? 야! 너 때문에 내가 망하게 생겼잖아! 다 내 탓이야! 라며 박 할머니를 밀치려 드네요. 이하윤 변호사는 서진우의 폭언에 깜짝 놀라 달려가 박 할머니를 보호합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나이 드신 분께 지금 무슨 짓이에요? 넌 뭔데? 어서 안 비켜! 이 할망구 때문에 내가 망하게 생겼다고! 라며 막무가내로 나옵니다. 이하윤 변호사는 침착하게 법적 용어를 구사하며 대응합니다. 어르신께 하는 말씀이 지나치네요. 이건 명백한 폭행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서진우 씨는 갑자기 등장한 이하윤 변호사의 기세에 잠시 주춤하네요. 박 할머니는 이하윤 변호사의 손을 잡으며 괜찮다고 말하지만 이하윤 변호사는 이미 화가 잔뜩 나 있습니다. 이하윤 변호사는 박 할머니에게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할머니, 법은 약자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함부로 대할 수는 없는 거죠.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런 사람은 그냥 두면 안 돼요. 박 할머니께서는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손녀의 모습에 잠시 울컥하지만 이내 미소 지으시며 고맙다, 아가. 라고 말씀하시네요. 며칠 전 커피숍 계산대. 서진우 씨는 오연숙 사장님의 커피숍에서 여러 번 커피를 마시고는 계산을 차일피일 미룹니다. 결국 한 달치 외상값이 쌓여있는 상태. 서 대표님, 외상대금이 너무 밀렸네요. 이제는 좀 결제해 주셔야. 오연숙 사장은 어렵게 말하지만 서진우 씨는 아, 사장님. 제가 지금 투자건 때문에 돈이 다 묶여 있어요. 제가 성공하면 10배로 갚아드릴게요. 좀 기다려봐요. 라며 뻔뻔하게 대꾸합니다. 오연숙 사장은 더 이상 참지 않고 강하게 말합니다. 아니, 지금 동네 사무실도 아니고 빌딩에서 사무실하는 사람이 돈 없다고 큰 소리 쳐요? 제가 빌딩 매니저님한테 얘기해서. 서진우 씨는 얘기해봐요. 어디? 내가 무서울 것 같아요. 라며 큰 소리치고는 뒤돌아 나가버리네요. 어휴, 정말 나쁩니다. 오연숙 사장은 분노에 부들부들 떨지만 이내 냉정해지십니다. 그녀는 서진우 씨가 외상으로 먹고 간 내역을 빼곡히 기록하고
지금까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들을 따로 정리해둡니다. 그녀는 김준호 매니저에게 서진우 씨의 갑질 행태와 외상 대금 지연 문제를 정식으로 고발했어요. 다음 날 김준호 매니저는 이하윤 변호사와 함께 서진우 씨 사무실을 찾아갑니다. 그의 손에는 서진우 씨가 그동안 저지른 만행들을 근거로 작성된 경고장과 내용 증명이 들려있네요. 김준호 매니저가 서진우 씨에게 말하였어요. 서 대표님, 저희 빌딩 관리 규정 위반 및 타 세입자 민원 사항에 대한 공식적인 경고장입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명시된 임차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내용 증명이고요. 명백한 계약 위반 및 손해 발생 시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미 언론 보도로 인한 빌딩 이미지, 실추와 재산적 피해도 예상되고요. 서진우 씨는 경고장을 읽다가 기가 막힌다는 듯 비웃습니다. 하! 고작 이런 걸로 나를 쫓아내려고? 계약 기간도 아직 한참 남았고 내가 법을 얼마나 잘 아는데 어림도 없어. 나가! 하지만 김준호 매니저는 단호하게 서 대표님, 이건 회장님의 지시 사항입니다. 라고 말하십니다. 회장님의 이름이 나오자 서진우 씨는 순간 움찔하네요. 김준호 매니저는 최민지 실장님, 오연숙 사장님, 박할머니 등 모든 피해자들의 진술서와 증거 자료를 서진우 씨의 책상에 던지듯 놓습니다. 서진우 씨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지는군요. 그날 밤 박할머니는 회의실에 앉아 수첩을 펼쳐듭니다. 그 안에는 김준호 매니저와 이하윤 변호사가 가져온 법률 검토 보고서, 서진우 씨의 불법 행위 증거, 그리고 세입자들의 진술서가 빼곡합니다. 박할머니는 마음속으로 깊은 결의를 다집니다. 폭풍은 거대한 파도를 몰고 오지만 그 파도 끝에는 언제나 새로운 바다가 기다리는 법.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싸움. 회장으로서 내가 할 일을 해야지. 그녀의 손에 들린 펜이 강제 계약 해지라는 단어 위에 강하게 그어집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빛나며 앞으로 펼쳐질 폭풍 같은 전개를 예고합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우 씨는 김준호 매니저의 경고장에 극도로 분노하여 빌딩에 출근하자마자 난동을 부립니다. 누가 감히 나를 건드려? 이 빌딩에 뭐가 어쩌고 저째? 다 쓸어버릴 거야. 그는 로비에 화분을 엎고 전시된 그림을 건드리며 행패를 부립니다. 김준호 매니저는 그를 막아서려 하지만 서진우 씨는 그마저 밀쳐냅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박할머니는 서진우 씨에게 다가가려 합니다. 서진우 씨는 박할머니를 보자마자 화가 폭발합니다. 그래! 다 너 때문이야, 이 늙은이! 내가 나를 계속 못살게 굴었잖아. 내가 뭐라고 짓거리는 줄 알아? 당장 안 비켜. 이딴 빌딩 내가 나가면 그만인 줄 알아. 분노에 이성을 잃은 서진우 씨는 박할머니를 거칠게 밀칩니다. 맙소사, 박할머니는 벽에 부딪히며 비틀거리다 넘어지네요.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는 주차 관리원 박할머니의 온화한 표정 대신 거대한 기업을 이끄는 냉철한 이봉래 회장의 날카로운 분노가 스쳐 지나갑니다. 이 표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이하윤 변호사와 김준호 매니저는 순간적으로 낯설고 섬뜩한 기운을 느낍니다. 박할머니가 쓰러지자 이하윤 변호사는 재빨리 달려가 할머니를 부축합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대체 지금 무슨 짓이에요? 이건 명백한 노인 폭행입니다.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김준호 매니저는 구급차를 부르고 주변 사람들은 서진우 씨의 만행에 분노하며 웅성거립니다. 이하윤 변호사는 서진우에게 삿대질하며 외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더 이상 이 사회에 발붙일 수 없을 겁니다. 내가 당신의 모든 불법적인 행위들을 낱낱이 파헤쳐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거야. 할머니, 법은 약자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제가 당신을 변호할 거예요. 박할머니께서는 구급대원에게 부축을 받으시면서도 서진우 씨가 밀친 자리, 즉 벽 틈새에 숨겨져 있던 작은 장부 하나를 발견합니다. 서진우 씨의 비자금 장부 혹은 또 다른 불법 거래 증거인 듯하네요.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그 장부를 손에 쥐고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 시간 병원. 박할머니는 큰 부상이 아닌 가벼운 타박상만 입고 병실에 누워 있습니다. 김준호 매니저는 고개를 숙인 채 그녀의 침대 옆에 서 있습니다. 회장님, 제가 너무 무능했습니다. 저런 놈한테 회장님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더 이상 박할머니로 계시지 마시고 회장님으로서 나서주세요. 저런 자식, 제가 박살 내버릴 수 있게 명령해 주십시오. 김준호 매니저의 진심이 느껴집니다. 박할머니는 김준호 매니저를 다독이며
아니야, 김 매니저. 자네는 최선을 다했어. 그리고 덕분에 난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었지. 하지만 이제 정말 내가 나서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내 새끼가 다치는 꼴은 두 번 다시 못 본다. 그녀의 말은 김준호 매니저에게 큰 위로와 동시에 비장한 결의를 심어줍니다. 김준호 매니저는 그녀의 의지를 확인하고 고개를 듭니다. 경찰서에서 돌아온 서진우의 사무실. 경찰 조사를 받은 서진우는 오히려 박할머니가 먼저 자신을 자극했다며 거짓 진술을 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조작하려 듭니다. 그는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았다는 점을 악용하여 빌딩 측에 거액의 보상금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빌딩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는 온갖 루머를 퍼뜨리겠다고 협박합니다. 내가 가진 카드들이 뭔지 알면 감히 이러지 못할 텐데. 너희 할망구 다친 거 고소해서 늙은이 골병 들게 만들 수도 있어. 박할머니는 서진우가 감히 자신을 인질로 삼으려 한다는 사실에 치를 떱니다. 그날 밤 박할머니는 김준호 매니저와 이하윤 변호사를 회의실로 부르고 세 사람은 마주 보고 섭니다. 박할머니가 김준호 매니저에게 단호히 말하였어요. 저 대표의 악행이 도를 넘었다. 더 이상은 박할머니로 있을 수 없게 되었어. 김 매니저, 그동안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아온 모든 증거 자료를 합쳐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게. 박할머니는 이하윤 변호사에게 로비에서 발견한 비자금 장부를 건네십니다. 하윤아, 내가 이 장부를 분석하고 그간 내가 모은 법적 지식과 지혜로 저 불의를 처단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이 빌딩을 지키는 나의 의지이자 이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길이다. 이하윤 변호사는 할머니의 눈빛에서 그동안 느꼈던 익숙한 카리스마와 강단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박할머니, 이봉래 회장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선언하듯 말씀하십니다. 이제 진짜 전쟁의 서막이다. 에버그린 빌딩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나는 내 울타리를 더럽히는 모든 불순한 것들을 단죄할 것이다. 나의 싸움은 이제 시작되었다. 며칠 후 주중 오전 이하윤 변호사는 박할머니께서 건네신 비자금 장부와 김준호 매니저께서 모은 증거 그리고 세입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서진우를 고소하기 위한 모든 법적 준비를 마칩니다. 언론은 서진우 씨의 블루그린 컨설팅에 대한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하고 검찰의 수사가 임박했다는 속보가 터져 나옵니다. 그의 비윤리적인 경영, 불법 자금 조성, 탈세 의혹 등이 연이어 보도됩니다. 서진우의 사업은 급속도로 와해되고 모든 투자자들이 등을 돌립니다. 그를 따르던 직원들도 하나둘 떠나기 시작하네요. 자업자득입니다. 같은 날 오후 서진우는 모든 것을 잃게 되자 더욱 악랄해집니다. 그는 김준호 매니저에게 전화를 걸어 빌딩 전체를 상대로 악성 루머를 퍼뜨리겠다고 협박하네요. 내가 무너지면 너희 빌딩도 같이 무너지는 거야. 어리 끝까지 가보자고. 그 할망구가 나 고소하면 내가 너희 빌딩 전체에 테러를 가할 수도 있어. 각오 단단히 하라고. 김준호 매니저는 그 협박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만 박할머니는 침착하게 김 매니저, 저런 위협에 흔들리면 안 된다. 이미 판은 우리 쪽으로 넘어왔어. 그의 허세와 마지막 발악일 뿐. 이라고 조언해 주십니다. 서진우는 급기야 자신의 사무실 집기들을 부수고 난동을 부립니다. 이를 보고 주변 사무실 세입자들은 두려움을 느끼지만 더 이상 서진우의 만행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집니다. 다음 날 김준호 매니저는 모든 빌딩 세입자들을 소집하여 서진우 씨와의 법적 분쟁 상황을 설명합니다. 세입자들은 혼란스러워하며 불안감을 내비치네요. 이때 조용히 회의실 문이 열리고 박할머니 복장을 한 이봉래 회장님이 들어섭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처럼 온화합니다. 모든 시선이 집중되는 순간 박할머니가 모두에게 말을 하였어요. 여러분 모두 잘 들어요. 난 이 빌딩의 주인 이봉래입니다. 모든 세입자는 충격에 휩싸입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박할머니를 바라보는 그들의 표정이 클로즈업됩니다. 내가 이 빌딩의 주차 관리원으로 온 것은 잊었던 삶의 가치를 되찾기 위함이었어요. 하지만 이 빌딩과 내 사람들이 위험에 처한 지금 더 이상 뒤에 숨어 있을 수는 없게 되었어요. 박할머니께서는 천천히 안경을 벗고 늘 입던 낡은 작업복 지퍼를 내리십니다. 그 안에는 고급스러운 정장이 숨겨져 있었네요.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서진우 씨에 대한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봉래 회장님이 정체를 밝힌 직후
회의실에 서진우가 뒤늦게 들어섭니다. 그는 모두의 시선이 박할머니, 아니 이봉래 회장님께 쏠려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네요. 하! 다들 모여서 내 뒷담화라도 하는 건가? 어차피 계약하지 못할 텐데. 그의 얄미운 목소리. 이봉래 회장님께서 서진우 씨를 차갑게 응시하십니다. 서 대표, 잘 오셨군. 이제 내 진정한 모습을 볼 시간입니다. 서진우는 박할머니의 얼굴과 빌딩 이봉래 회장님의 얼굴이 겹쳐지는 순간 극심한 공포와 함께 모든 상황을 이해합니다. 자신이 늙은 노인이라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그 주차 관리원이 바로 이 빌딩의 진짜 주인 이봉래 회장이었던 것입니다. 서진우의 얼굴은 충격과 절망,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일그러집니다. 그의 눈빛은 넋이 나간 듯 초점을 잃네요. 그 시간 직후 이봉래 회장님께서 모두에게 강력하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이 빌딩의 주인으로서 앞으로 서 대표의 모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며 그의 사업체를 해체시키고 그에게 합당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딩을 평화롭고 따뜻한 공동체로 만들어 나갈 것임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께 선언합니다. 세입자들은 충격 속에서도 이봉래 회장님의 강력한 선언에 압도당합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통쾌함,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피어오르네요. 이하윤 변호사는 할머니의 모든 계획과 깊은 뜻을 이해하고 존경심에 가득 찬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봅니다. 이봉래 회장님의 정체와 선언이 빌딩 전체에 빠르게 퍼집니다. 서진우의 사무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네요. 믿고 따랐던 인플루언서들은 하나둘 계약을 해지하고 광고주들의 문에 전화는 불같이 쏟아집니다. 이때 서진우의 밑에서 일하던 핵심 직원 한 명이 용기를 내어 이하윤 변호사님에게 연락합니다. 그동안 서진우의 부당한 지시에 시달려왔던 직원이군요. 그는 서진우의 지시로 벌인 모든 불법적인 작업에 대한 증거 자료를 가지고 이하윤 변호사님을 찾아옵니다. 변호사님, 저도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서 대표가 시킨 일이 너무 부당해서 제가 가진 모든 자료를 드릴게요. 저도 처벌받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하윤 변호사님은 뜻밖의 아군의 등장에 놀라면서도 그의 용기를 칭찬하고 자료를 건네받습니다. 며칠 전 박할머니는 김준호 매니저에게 내가 지갑을 잃어버린 것 같다며 서진우의 사무실에 찾아가 달라고 부탁하십니다. 김준호 매니저는 서진우의 사무실을 방문하지만 서진우 씨는 할머니 지갑이 왜 우리 사무실에 있어요? 라며 비웃습니다. 이때 박할머니는 혼자 서진우의 사무실로 향합니다. 사무실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한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가 자신의 지갑을 찾는 척하며 서진우의 사무실 안을 둘러봅니다. 서진우 씨가 통화 중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는 그의 책상 서랍에 숨겨져 있던 대포폰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녀는 그 폰을 몰래 가지고 나오네요. 대포폰 안에는 서진우가 비공식적으로 거래했던 불법 하도급 업체와의 통화 내역, 차명 계좌를 이용한 불법 자금 흐름에 대한 증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대포폰은 이후 서진우를 완벽하게 올가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지금 현재 시간, 이하윤 변호사는 이봉래 회장님으로부터 받은 비자금 장부, 내부 고발 직원의 자료, 박할머니의 대포폰 자료, 그리고 김준호 매니저에게서 모아온 민원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이하윤 변호사는 감탄하네요. 할머니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을 발하는 힘이라고 하셨을 때 단순히 법적 증거만을 말씀하신 게 아니었다. 사람의 마음을 얻고 지혜를 모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이었다. 그녀는 서진우의 불법 행위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각 증거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치밀하게 법리적으로 구성합니다. 아이디어 도용에 대한 최초 시점 자료, 공용공간 훼손 및 비품 파손 사진, 부당거래, 및 탈세 의혹 자료 등이 완벽한 퍼즐 조각처럼 맞춰집니다. 특히 박할머니가 서진우에게 건넸던 믹스커피, 메모 덕분에 이하윤 변호사님은 서진우 씨의 유사 프로젝트 진행 상황까지 파악할 수 있었던 것에 감탄하네요. 모든 것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서진우는 이하윤 변호사에게 은밀히 연락을 취합니다. 이 변호사님, 우리 이렇게 법정 싸움까지 갈 필요 있겠어요? 제가 위약금이랑 합의금을 넉넉하게 드릴 테니 서로 좋게 끝냅시다. 저도 이대로 무너지면 손해가 막심하잖아요. 거액이 들어있는 가방을 이하윤 변호사님에게 내밉니다. 하지만 이하윤 변호사님은 단호하게 제안을 거절합니다. 서진우 씨,
저희 의뢰인은 돈을 원치 않습니다. 서진우 씨가 그동안 저지른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합당한 대가를 치르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에는 서진우 씨가 할머니께 저지른 무례와 폭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진우는 분노하며 이하윤 변호사에게 모욕적인 말을 퍼붓지만 이하윤 변호사는 흔들림 없이 자리를 뜹니다. 그날 저녁, 이복래 회장님과 이하윤 변호사가 회의실에서 마주 앉아 있습니다. 이하윤 변호사가 말하였습니다. 할머니 서진우가 거액을 제안했습니다. 그냥 합의로 끝내고 빌딩 이미지도 생각하면. 이복래 회장님께서는 단호하고 지혜롭게 답하십니다. 하윤아,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자들은 결국 돈 때문에 무너지게 되어 있어. 빌딩의 이미지는 눈에 보이는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우리 빌딩은 그런 부정한 돈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내가 평생 지켜온 이 에버그린 빌딩의 가치를 저런 자식에게 더럽힐 순 없다. 끝까지 가자. 이하윤 변호사는 할머니의 단호한 결심에 깊은 존경심을 느낍니다. 이복래 회장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굳은 의지를 내보이십니다. 강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나의 결심은 굳건하다. 뿌리 깊은 나무는 쓰러지지 않는 법. 나는 에버그린 빌딩의 굳건한 뿌리가 될 것이다. 며칠 후 이복래 회장님의 정체와 서진우 씨에 대한 고소 소식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됩니다. 서진우는 모든 것을 잃게 되자 더욱 난폭해지네요. 내가 무너지면 너희 빌딩 이미지도 끝장날 줄 알아. 기자들한테 아주 빌딩에서 벌어지는 온갖 추잡한 이야기들을 다 폭로할 거야. 그는 빌딩 로비에 인플루언서들을 동원해 에버그린 빌딩, 악덕 건물주가 임차인 폭행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입니다. 빌딩 직원들은 혼란에 빠지네요. 김준호 매니저와 이하윤 변호사도 급히 나서 서진우의 시위를 저지하려 하지만 그는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며 표현의 자유를 운운합니다. 같은 시각, 이복래 회장님이 직접 빌딩 로비에 나타나십니다. 그녀는 시위하는 서진우 씨와 그 일당들을 차갑고 단호한 시선으로 응시합니다. 회장님께서 김준호 매니저에게 지시하십니다. 김 매니저, 경비팀 동원해서 빌딩 안전을 확보하고 시위대에게는 건물 외부로 나가라고 정중히 고지하게. 법적인 절차대로 그리고 단호하게 대처하도록 해. 하윤아, 저들이 지금 어떤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해둬라. 그녀의 지휘 아래 경비팀과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이복래 회장님의 카리스마와 리더십에 빌딩 직원들은 신뢰를 되찾고 침착하게 대응하네요. 이때 최민지 실장과 오연숙 사장이 이복래 회장님께 다가와 회장님, 저희가 증언하겠습니다. 서 대표의 만행을 다 밝히겠습니다. 라며 힘을 보탭니다. 그날 밤 이복래 회장님, 김준호 매니저, 이하윤 변호사가 회의실에서 마주 앉습니다. 회장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서 대표는 지금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며 미쳐 날뛰고 있을 거야.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침착하게 하지만 더 날카롭게 그의 허점을 파고들어야 한다. 그녀는 직접 손수 그린 빌딩 도면과 서진우의 사무실 평면도를 펼칩니다. 그리고 빨간 펜으로 몇 군데를 표시하시네요. 그의 약점은 늘 돈에 대한 탐욕과 과도한 허세였어. 그 허세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영혼 없는 편법을 저질러 왔고. 김 매니저, 자네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그의 자금 흐름을 완벽하게 파헤쳐. 이하윤, 너는 이 대포폰과 비자금 장부를 근거로 탈세 및 불법 자금 조성 혐의로 그를 고발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동시에 서진우가 고용한 불법적인 바이럴 마케팅 회사들의 뿌리까지 뽑아야 한다. 이하윤 변호사는 할머니의 지시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치밀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할머니, 서 대표가 저희 빌딩 기밀 자료를 언론에 넘길 수도 있습니다. 이하윤 변호사의 걱정에 회장님께서는 냉철한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십니다. 걱정 마. 그는 그런 쓸데없는 짓은 안 할 거야. 오히려 그가 가진 불법적인 정보를 우리가 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세 사람은 밤늦게까지 작전을 세웁니다. 이틀 뒤 새벽, 궁지에 몰린 서진우는 모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자신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갑니다. 그는 모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포맷하고 불법적인 서류들을 파쇄합니다. 그의 손에는 불법 자금을 숨겨둔 가방이 들려있네요. 이때 김준호 매니저가 서진우 씨의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하고 몰래
카메라로 그의 모든 행동을 녹화합니다. 서진우 씨는 모든 증거 인멸을 마쳤다고 생각하고 유유히 사무실을 빠져나가지만 김준호 매니저님께서 찍은 영상은 그의 마지막 발악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이봉래 회장님의 정체 밝힌 며칠 후 김준호 매니저가 이봉래 회장님께 회장님, 서진우가 시위를 계속하면서 루머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봉래 회장님은 침묵하며 창밖을 응시하며 서진우 씨가 일으키는 소란을 가만히 듣고 계십니다. 이하윤 변호사가 할머니, 왜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라고 묻자 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하였어요. 하윤아,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 그는 내가 그를 미워하고 분노할 거라 생각하겠지. 하지만 나는 그렇게 시시한 복수는 하지 않아. 나의 복수는 그가 자신이 누구에게 대적했는지조차 알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이 정당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거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김준호 매니저에게 서진우 씨가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영상이 담긴 USB를 건네십니다. 그리고 이하윤 변호사에겐 지금까지 모아온 모든 증거를 담은 서류철을 건네시네요. 이제 시작해라. 며칠 후 법정. 이봉래 회장 측은 서진우 씨를 상대로 업무방해, 계약 불이행, 명예훼손, 폭행, 그리고 탈세 및 불법 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다수의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정에는 이하윤 변호사가 원고 측 변호인으로 당당하게 앉아 있습니다. 피고석에는 초췌해진 서진우 씨가 변호인과 함께 앉아 있네요. 그의 몰락이 눈에 선합니다. 재판장에는 이봉래 회장님이 방청석에 앉아 모든 것을 지켜봅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온화한 표정을 지으시지만 그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습니다. 진실은 감추려 할수록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법. 이 세상 어떤 것도 영원히 숨겨질 수는 없지. 특히나 거짓된 것은 더욱더. 재판 진행 중 서진우 측 변호인이 원고 측은 노인의 증언만으로 피고를 심판하려 한다 며 이봉래 회장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때 방청석에 앉아있던 이봉래 회장께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법정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됩니다. 재판장님, 이봉래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에버그린 빌딩의 회장입니다. 저는 지난 몇 개월간 이 빌딩의 주차 관리원으로 일하며 피고 서진우의 모든 만행을 직접 보고 기록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동안 저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증언하겠습니다. 피고 서진우 씨는 충격으로 의자에서 거의 쓰러질 듯하네요. 자신이 막말을 퍼붓고 폭행했던 상대가 이 빌딩의 진짜 회장이었다는 사실에 그의 얼굴은 완전히 백지장처럼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봉래 회장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자신이 박할머니로 지내왔던 기간 동안 서진우 씨가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와 만행을 상세하게 증언합니다. 그녀의 증언은 정확한 시간, 장소, 그리고 서진우 씨의 말과 행동을 포함하며 결정적인 증거 자료들로 완벽하게 뒷받침됩니다. 이봉래 회장의 증언 이후 이봉래 회장의 압도적인 증언과 그녀가 제시하는 완벽한 증거들에 서진우 씨는 더 이상 변명할 여지를 찾지 못합니다. 그는 결국 울부짖으며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지만 이봉래 회장은 그를 냉정하게 응시하며 법의 정의를 촉구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원한으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에게 고통을 주고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에게는 합당한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결국 서진우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게 되고 재판부는 그에게 중형을 선고합니다. 업무방해, 폭행, 탈세 등 복합적인 죄목으로 실형입니다. 방청석의 빌딩 세입자들은 이봉래 회장을 향해 아낌없는 박수와 환호를 보냅니다. 이하윤 변호사는 할머니의 옆에 서서 자랑스럽게 미소 짓네요. 재판 직후 이봉래 회장은 이하윤 변호사와 김준호 매니저 그리고 빌딩 세입자들의 축하를 받습니다. 최민지 실장과 오연숙 사장은 이봉래 회장님의 손을 잡으며 감사의 눈물을 흘리시네요. 진정한 승리는 적을 밟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고 무너진 곳에서 새로운 희망을 건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이며 내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이다. 그녀는 고요히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그리고 이내 다시 온화한 박할머니의 미소를 되찾으십니다.
이제 에버그린 빌딩은 진정한 평화를 되찾을 것입니다. 며칠 후 주중 아침, 이봉래 회장님께서 주차 관리원으로 위장하여 불의에 맞섰던 이야기는 전국적인 화제가 됩니다. 모든 언론은 이봉래 회장님의 용기와 지혜, 그리고 그녀의 인간적인 면모를 집중 조명하네요. TV 뉴스에서는 에버그린 빌딩 박할머니의 통쾌한 반전 드라마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됩니다. 뉴스 화면에는 낡은 작업복을 입은 박할머니의 모습과 단호하게 법정에서 증언하는 이봉래 회장님의 모습이 교차됩니다. 빌딩 직원 중 한 명은 뉴스를 보며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회장님, 진짜 대단하시다. 나도 저런 멋진 사람 밑에서 일하는 거였어. 하며 환호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네요. 빌딩 내 모든 사람들은 이봉래 회장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게 됩니다. 언론 보도 이후 서진우 씨는 모든 죄를 인정하고 결국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그의 블루그린 컨설팅은 파산하고 모든 재산은 압류됩니다. 뉴스 화면에는 초췌해진 서진우가 죄수복을 입고 법원 포토라인에 서 있는 모습이 잡힙니다. 그는 얼굴을 가린 채 어떤 말도 하지 못하네요. 서진우 씨의 재판이 끝난 후 이하윤 변호사는 할머니와의 경험을 통해 돈보다 가치를 쫓는 진정한 변호사로 성장합니다. 그녀는 약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데 더 큰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이하윤 변호사가 할머니께 고백합니다. 할머니, 저 이제 깨달았어요. 법은 단지 조항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튼튼한 기둥이라는 것을요. 할머니의 지혜와 용기가 저를 진정한 변호사로 만들었습니다. 이봉래 회장님은 소녀의 성장을 대견하게 여기며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세대는 다르지만 정의를 향한 마음은 언제나 같다. 나의 지혜가 다음 세대에게 이어질 때 세상은 더욱 밝아질 수 있을 것이다. 사건이 해결된 후 에버그린 빌딩은 진정한 공동체로 거듭납니다. 세입자들은 이제 서진우 씨와 같은 불의를 보면 서로 연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합니다. 커피숍은 빌딩 사람들의 사랑방이자 크고 작은 일들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공간이 됩니다. 오연숙 사장은 회장님의 비서를 자처하며 빌딩 내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최민지 실장은 이봉래 회장님의 격려와 지원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디자인 프로젝트를 성공시킵니다. 그녀의 디자인 회사는 더욱 성장하네요. 이봉래 회장님은 빌딩 입주자들을 모두 모아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그녀는 연단에 올라 새로운 빌딩의 비전을 선포하십니다. 이제 에버그린 빌딩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며 성장하는 녹색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꿈을 키우고 사랑을 나누고 함께 행복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저희 이봉래는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을 약속합니다. 빌딩 사람들은 박수갈채를 보내며 이봉래 회장님의 비전에 뜨겁게 동참합니다. 김준호 매니저는 이봉래 회장님의 오른팔이자 가장 충성스러운 조력자로서 그녀의 곁을 든든히 지키네요. 이때 멀리서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이봉래 회장님을 촬영하고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히 빌딩을 넘어 이 사회에 깊은 울림을 줄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1년 뒤 에버그린 빌딩은 이봉래 회장님의 따뜻한 비전 아래 완전히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칙칙했던 공용 공간은 아름다운 정원과 편안한 휴식 공간으로 멋지게 조성되었고 각 층마다 소통을 위한 아늑한 커뮤니티 공간이 마련되었어요. 빌딩 로비에는 우리 빌딩 게시판이 예쁘게 생겨나 입주자들의 건의사항, 따뜻한 칭찬, 재미있는 소식들이 정겹게 오갑니다. 최민지 실장이 재능 기부로 만든 예쁜 로고와 디자인이 게시판에서 환하게 빛나고 있네요. 오연숙 커피숍 사장은 입주자 할인의 날을 정해 따뜻한 커피를 나누고 새로운 메뉴 개발로 빌딩 사람들의 즐거움을 더욱 더합니다. 이제 커피숍은 빌딩 사람들의 진정한 사랑방이 되었어요. 이봉래 회장님은 여전히 중요한 공식 일정에는 회장님의 위엄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시지만 가끔씩은 낡은 주차 관리원 복장으로 빌딩 주차장에 깜짝 등장하시곤 합니다. 그녀는 여전히 작은 수첩을 들고 주차장과 빌딩 곳곳을 둘러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의 수첩에는 문제점 대신 빌딩 사람들의 소소한 행복, 환한 웃음, 그리고 감사함이 가득 적혀 있네요. 그녀는 새로운 주차 관리인에게 능숙하게 업무를 알려주기도 하고 가끔 주차 안내를 자청하며 빌딩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녀가 이봉래 회장님임을 모두 알면서도
여전히 박할머니라고 부르며 더욱더 친근하게 다가갑니다. 그 모습이 참 정겨워요. 이복래 회장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기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하고 행복해. 이 자리에서야말로 세상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거든. 김준호 매니저는 이복래 회장님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빌딩 총괄 이사로 승진합니다. 그는 회장님의 비전을 가장 가까이에서 실현하는 든든한 기둥이 되었어요. 김 이사님께서 회장님께 보고합니다. 회장님, 이번 달 입주자 만족도 설문 결과 역대 최고치입니다. 특히 친절한 관리와 안전한 빌딩 항목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흐뭇하게 미소 지으시며 답하십니다. 고생 많았네, 김 이사. 우리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언제나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겸손한 자세로 빌딩 사람들을 보듬어 줘야 한다. 김 이사님은 회장님의 조언을 새겨듣고 언제나 현장에서 소통하며 빌딩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정말 믿음직스러운 이사님이세요. 최민지 실장의 프렌즈 디자인은 이복래 회장님의 지원과 투자를 받아 눈부시게 성장합니다. 그녀는 다른 젊은 디자이너들을 적극적으로 고용하며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기업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그녀의 꿈이 현실이 되었네요. 이하윤 변호사는 로펌 내에서 약자를 대변하는 공익 변호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녀는 할머니의 영향을 받아 사회의 그늘진 곳에 빛을 비추는 진정한 변호사로서의 길을 걷습니다. 전화로 할머니께 안부를 물으며 말씀하시네요. 할머니, 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정의는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요. 정말 멋진 손녀입니다. 이복래 회장님은 옥상 정원에 앉아 잘 가꾸어진 텃밭을 흐뭇하게 바라봅니다. 싱싱하게 자란 채소들처럼 에버그린 빌딩도 그녀의 보살핌 속에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네요. 한 그루의 나무가 숲을 이루듯 한 사람의 진심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내가 심은 나무들이 이토록 아름다운 숲을 이루었으니 이만하면 내 인생도 꽤 괜찮았던 것 같아. 그녀는 눈을 감고 미소 짓습니다. 그녀의 꿈은 단순한 빌딩을 넘어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었으니까요. 수년의 시간이 흐른 후 서진우는 교도소에서 출소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오만함 대신 깊은 그림자와 고된 세월의 흔적이 엿보입니다. 그는 에버그린 빌딩 앞을 찾아와 한참 동안 빌딩을 올려다봅니다. 과거 자신이 저지른 만행들과 그로 인해 겪었던 비참한 최후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때 빌딩 로비에서 환하게 웃으며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이복래 회장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는 조용히 빌딩을 떠나네요. 어느 화창한 날, 에버그린 빌딩 축제. 에버그린 빌딩은 매년 봄 에버그린 축제를 개최합니다. 빌딩 입주자들, 지역 주민들까지 함께 모여 즐기는 화합의 장이 성대하게 펼쳐지네요. 오연숙 사장의 카페에서는 특별 축제 메뉴를 선보이고 최민지 실장은 축제 홍보 포스터와 디자인을 맡습니다. 이하윤 변호사는 법률 상담 부스를 운영하며 주민들에게 따뜻한 도움을 줍니다. 김준호 이사님은 총괄 진행을 맡아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끄네요. 이복래 회장님은 옥상 정원에서 어린 손주와 함께 텃밭을 가꿉니다. 손주는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네요. 할머니, 이 빌딩이 할머니 거예요? 어린 손주의 질문에 회장님께서 자상하게 답해주십니다. 그렇단다. 할머니가 오랜 시간 동안 가꾸고 키운 곳이지. 하지만 이젠 혼자만의 것이 아니야. 여기 사는 모든 사람들의 것이지. 그리고 너처럼 앞으로 이곳에서 꿈을 키울 모든 사람들의 것이기도 해. 손주의 작은 손이 흙을 만지며 생명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이복래 회장님은 미래 세대에게 따뜻한 유산과 가치를 물려주는 현명한 시니어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녀는 저무는 햇살을 받으며 환하게 미소 짓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자의 평화로움, 깊은 만족감이 가득 담겨 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